네, 오늘 마이크 처리가 잘못돼서 그 영상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문제풀이 영상만 다시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70 이제 저희가 176하고 179에서 문제풀이를 별로 하지는 않았는데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복습 겸 해서 몇 가지 제가 이제 풀어드리고 싶은 문제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76페이지에서 보시면 생명 시스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요. 자, X표만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생명 시스템은 생물 개체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데 생명 시스템은 이제 개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 단위인 세포가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기능을 갖는 기관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시스템은 이러한 전반적인 얘기 전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생물 개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X표는 뭐가 맞았는지 뭐가 틀렸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거 잘 봐두시고요. 두 번째, 생물 개체는 외부 환경 요소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생명 시스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외부 환경 요소하고 영향을 안 받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나중에 뒤쪽 단원에 가면 뭐 어떤 게 나오냐면 생태계와 생태계 구성 요소라는 단원이 나오는데요. 그 단원에서도 보면 자세히 이런 내용이 설명이 나오거든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생명체들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반대로 생명체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들이 거꾸로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예문도 틀린 예문이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다. 환경과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네, 179페이지에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제 X표를 바꿔드릴 건데요. 6번에 보시면 적혈구 용액을 X에 넣었을 때 변화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적혈구 막을 경계로 물의 양을 비교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6번 같은 경우에 적혈구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빵빵해졌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바깥에 물이 많아서 바깥에 물이 많다는 건 저농도라는 얘기죠. 이 저농도로부터 고농도인 세포 내부로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빵빵해졌다. 용혈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는 것 중에 어떤 게 많았느냐? 들어가는 건 많이 들어왔고요. 나가는 건 조금 나갔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화살표 길이가 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살표 길이가 길게, 즉 다른 말로 하면 많이 들어왔고 조금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자 다음. 그래서 2번에 적혈구막을 경계로 물의 양을 비교하면 들어온 양이 많다죠. 들어온 양이 많다니까 부등호가 잘못되어 있어요. 바꿔놔야 됩니다. 7번 식물세포를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설탕용액에 넣었을 때 자 이제 요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식물세포인데 이제 식물세포면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 세포벽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외부가 이제 세포 안보다 바깥이 고농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농도의 용액이다. 그러면 안이 상대적으로 저농도인 거죠. 그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할 거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많이 이동할 거예요. 물론 밖에서 들어오는 양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밖으로 나가는 양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따라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다. 이렇게 되는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가는 게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보다 세포의 부피가 커질 거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에 물이 70%인데 이 70%에 해당되는 물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오히려 세포막이 세포벽과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따라서 처음보다 세포의 부피가 커진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물세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는 이 바깥에 단단한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건 if예요. 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실제로 부피가 커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물세포하고는 달라요. 동물세포는 위에 보시면
동물세포는 세포막만 있으니까 이렇게 커지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세포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세포벽 때문에 부피가 더 커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요런 거는 이게 수업 시간에 질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첨가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갑니다. 180페이지인데요. 네, 180페이지. 네, 자, 갑니다. 3번에 보시면 사람의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세포가 비슷하게 생긴 세포가 모여 있는 A가 뭐죠? 그 A라는 애가 조직입니다. 조직.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뭐냐면 B는 기관이에요. 위라는 소화기관이죠. 위라는 소화기관. 그러니까 이제 세포가 조직을 만들었고 이제 A가 조직이고요. 조직을 만들었고 얘가 기관이 됐어요. 기관, 소화기관, 위라는 소화기관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동물의 단계이니까 기관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기관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개체인 사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A는 구성하고 있는 각 세포에서 생명활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포의 구조적, 기능적 그러니까 세포라는 건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니까 그 각각의 세포들이 생명활동을 한다? 그럼 맞죠. 네. 다음 A는 모양이 같고 기능이 다른 세포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모양이 같고 기능이 다르다가 여기서 잘못됐죠. 기능이 다른 게 아니라 기능이 유사한, 그러니까 기능이 동일한 애들의 모인 게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1, 2번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답을 2번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거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181페이지에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이 없었고요. 제가 추가로 이제 뭐 좀 설명을 한다면 이제 7번 같은 문제인데요. 7번은 보시면 식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안에 이제 이게 컬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아해하긴 할 거예요. 이거 뭐 나중에 우리 학교 시험은 흑백으로 보는데 어떡하냐? 네, 그때도 이제 뭘 하나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기 지금 동전 쌓이는 구조 같은 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동전 쌓이는 구조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A가 엽록체예요. 이제 엽록체를 구별하기가 색깔이 이제 나와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그럴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 동전 쌓이는 구조 같은 거 요게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가 단어를 배울 땐 틸라코이드 구조라고 그래요. 이런 틸라코이드 구조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고 엽록체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C하고는 좀 다르죠. C는 어떻게 생겼냐면 C는 요렇게 생겼어요. 꼭 이제 케찹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게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예요. 서로 다른 일을 하겠죠. 서로 다른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갑니다. 1번 A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날 겁니다. 네, A는 엽록체이기 때문에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광합성. 네,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는 유전물질이 들어있다. 이제 B가 뭐냐면 B가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핵입니다. 그러니까 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DNA가 들어있다죠. DNA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DNA가 들어있어서 그걸 유전물질을 가지고 우리 저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는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한다는데 지금 1번과 3번이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세포호흡. 그러면 빛에너지를 가지고 화학에너지를 만드는 거, 빛에너지를 가지고 화학에너지를 만드는 건 어디냐면 A입니다. A.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답은 골라냈지만 B라고 골라냈지만 요건 좀 설명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셨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182페이지 뭐 이런 걸로 넘어갈 텐데요. 182페이지도 별로 질문이 이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182페이지도. 그래서 182페이지에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14번을 좀 보실까요? 네, 14번. 실제로 질문을 너무 많이 안 하셔서 요 파트는 제가 추가 영상을 찍으면서 좀 더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 보시면
A의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세포막 구조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중층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외제성 단백질이 하나 있네요. 외제성 단백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중층이 이렇게 또 이렇게 이중층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내재성 단백질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층 구조죠. 이중층 구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갔죠? 오케이.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세포막에 대한 투과성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질에 대한 용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질에 대한 용해도.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좀 쉽게 생각하시면 물에 잘 녹지 않는 기름 성분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친유성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 친유성 성분이 이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질에 대한 용해도에 대해서 투과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투과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절반으로 딱 나눠서 여기 이제 니은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얘는 지금 뭐냐면 친유성 성분이라는 거예요. 친유성 성분. 그럼 반대로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낮은 요거는 되게 낮은 거죠. 낮은 값을 갖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친수성 성분인 거예요. 친수성 성분. 이해하셨나요? 친수성 성분.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면 A는 리보솜에서 합성된다. 그러니까 얘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A라는 애가 단백질이죠. 그럼 단백질은 앞에 세포내 소단어, 그러니까 소기반 설명에서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얘기가 나왔냐면 리보솜에서 합성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리보솜에서 합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보다 B를 통해 이동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억은 니은보다 B를 통해 어렵다. 근데 이제 B가 어디인지 체크되어 있는지 보시면 여기가 B예요. B라는 애는 그러면 어떤 거예요? B라는 애는 인지질 이중층인 거죠. 인지질 이중층.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 쪽으로 통과하는 건 뭐라 그랬죠? 인지질 이중층 쪽으로 통과하는 건 친유성 성분이에요. 그러면 아까 친유성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프에서 이게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애가 친유성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이 잘 통과되겠죠. 니은이. 자, 따라서 기억은 니은보다 어렵다.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은 기억보다 물에 대한 친화력이 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니은은 물에 대한 친화력. 물에 대한 친화력은 누가 높다고요? 그렇죠. 기억이 높아요. 친수성 성분이 더 높은 거죠.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번은 조금 저희가 배운 개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조금 더 확장해서 새로운 형태로 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질문은 안 나온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질문은 안 나온 거지만 제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다음 넘어갑니다. 183페이지로 갑니다. 183페이지. 자, 183페이지에서는 진짜로 한 문제도 질문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183페이지는 조금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실력 문제에서 질문이 좀 있었죠. 2번, 4번, 6번, 7번 이렇게 되니까요. 2번, 4번, 6번, 7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력 문제 184페이지예요. 184페이지. 자, 이제 184페이지로 가서 2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ABC 이제 세포내 구조에서 ABC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A는 뭐냐? 이제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이제 B는 뭐냐? B는 지금 반투과성막인 세포막을 얘기하는 거죠. 세포막을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C는 뭐냐? C는 요거 이제 이 지금 소포체 주변에 이렇게 조그맣게 점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리보솜이에요. 이게 리보솜입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첫 번째, 가라는 애는 뭐냐면 동글뱅이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동글뱅이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체라는 거예요. 단위체.
그런데 얘가 중합체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중합체를 만들었냐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중간에 넘긴 단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라는 단원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요게 아미노산들입니다. 아미노산. 이제 생명 쪽에서는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펩타이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펩타이드들끼리 이렇게 결합시킨 거, 요걸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한 애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과정은 뭘 설명하는 거냐? 단백질 합성을 설명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넘긴 단원, 두 단원 때문에 요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요런 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로 가면 포도당하고 산소가 만납니다. 포도당하고 산소가 만나서 뭘 만드느냐?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요. 이산화탄소와 물. 그러면 이게 뭐냐?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여기다 이제 빨간색으로 쓸게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세포 내 호흡이라고 합니다. 세포 호흡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결해 볼까요? 요렇게 단백질 합성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는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세포 호흡은 어디 일어납니까? 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셨나요? 네, 오케이. 자, 갑니다. 가의 반응에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는 C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단원 얘기예요. 우리가 유전형질이라고 다음 시간에 배울 단원에서 배우는 건데요. 이렇게 아미노산이 어떤 형태로 배열되느냐, 그러니까 몇 개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 단백질이 달라집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단원의 내용이 왜 나온 거냐, 이게 단원 통합형 문제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반응은 주로 A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나 반응은 A에서 일어나고 가 반응은 C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 반응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B를 통해 세포 바깥으로 확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뭐라고요? 나 반응을 통해서 요 놈은 어떻게 나갈 겁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모의 물질의 출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 내 물질 출입은 누구 덕분이냐? 세포막 덕분이다. 그러니까 CO2도 세포 바깥으로 나가려면 당연히 세포막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요렇게 보시면 질문의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4번은 꽤나 어려워 보입니다. 4번은 꽤나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막 온갖 몸짓으로 설명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 설명했죠. 핵 내부에 DNA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RNA를 만들어냈고 이 RNA가 핵 바깥으로 나오면 소포체라는 미로가 있는데 그 미로를 지나죠. 그죠? 그러니까 연결 통로를 지나고 그러면 골지체를 만나서 골지체가 이제 아메바 작용으로 그 단백질을 끌어안은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서 분비 소낭이 어디에 붙어? 세포막에 붙어서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야.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물질을 이제 세포 내부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을 내보내는 과정을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핵으로부터 뭐가 나와서 핵에 있는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이 RNA가 바깥으로 나와서 누굴 만나야 되냐면 세포질에 있는 누굴 만나야 돼요? 네, 방금 전에 봤던 리보솜이라는 애를 만나요. 그럼 리보솜이라는 애를 만나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만들어진 단백질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소포체죠. 소포체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네, 골지체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세포막하고 융합되는 건 뭐라고요? 분비소낭이라고 그러죠. 분비소낭. 그래서 세포 외부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ABC는 각각 소포체, 골지체, 분비소낭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정상세포는 당연히 여기 지금 배지된 이게 표지된 아미노산이 정상세포에서는 ABC, 이제 ABC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여기 뭐 ABC라고 여기가 ABC 이렇게 하면 요 ABC에도 있고 바깥에 어디 세포 밖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자, 돌연변이 세포 1은 세포 바깥에만 없어요. 아, 세포 바깥에만 없으니까 돌연변이 1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만 없는 거죠. 그다음에 세포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B에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없고 여기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순서가 B가 요 바깥으로 가면 B가 이렇게 바깥으로 가면 요 순서를 딱 바꿔서 여기가 B고 여기가 C이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아, 그러니까 순서가 A, C, B, 박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A, C, B, 박. 그러면 마지막으로 돌연변이 세포 3는 어떻게 될 거냐? 3는 O, X, X, X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O, X, X, X 이렇게 되죠. 자, 갑니다. 자, A와 C는 모두 인지질 이중충으로 된 막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막 구조를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막 구조가 아닌 애들의 특징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솜 또는 무슨 좀 이랬어요. 이 얘네들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막 구조를 갖고 있는 세포내소기관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리보솜 빼고요. 리보솜을 빼고 A, C, B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자, 따라서 모두 인지질 이중충으로 된 막이 있다가 맞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단백질이 합성되어 이동하는 통로는 어떻게 될 겁니까? C, A, B 맞다. 요 A하고 C도 지금 보시면 맨 밑에 거에서 보시면 이게 뒤바뀌어야만 C는 모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제가 이제 안 바꿔놨는데 얘도 이렇게 바뀌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C에서 A, B 바깥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에요. 제가 안 바꿔놨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는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단백질의 운반이 이상 생긴 거다. 자, 보시면 자, 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는 뭐가 잘못되는 겁니까? 골지체에서 분비소낭으로의 뭐가 잘못되어 있다? 단백질 운반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지 않죠. 네, 잘못됐어요. 그래서 디귿 예문은 잘못된 예문입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수업 시간에도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설명할 때 솔직히 학생들의 표정이 안 좋았어요. 이게 잘 이해를 못 하겠다는 뜻인데 이제 요 복습 동영상을 통해서 문제풀이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이해가 더 되셨으면 하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6번으로 갑니다. 6번, 7번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제 중간에 다른 얘기 안 하고 뭐 숙제 검사 안 하고 그러니까 되게 짧으네요. 그죠? 네. 자, 이제 갑니다. 6번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 한쪽에 그러니까 양쪽에 뭘 맞춰놨냐면 액면을 맞춰놨는데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갈 때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이 안에 이제 물이 들어있는 놈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쪽이 한참 높고요. 이쪽이 한참 높고 이쪽이 한참 낮게 이렇게 변했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A하고 B 중에 누굴 때문에 여기 있는 반투막 때문에 그죠? 여기 있는 반투막 때문에 삼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제 뭘 한 거냐면 B라는 용액 쪽에서 A라는 용액 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만큼이 높아진 거죠. 이만큼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자, 갑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물이 이렇게 이동하게 된 이유는 뭐냐? 이쪽이 저농도죠. 저농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이 많았다는 거죠. 물이 많았다.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뭐가 움직였냐면 고농도. 즉 물이 적은 쪽으로
물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삼투. 삼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삼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갑니다. 가에서 설탕 용액의 농도는 A 쪽이 더 높았다. 그렇죠. 이쪽이 고농도였다는 거예요. 다음, 나에서 A, B 사이의 세포막의 물의 이동은 없다. 아,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평형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평형이라는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실제로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평형이라는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즉 물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물의 양이 같아진 거예요. 같아진 거. 네, 자 다음 B 쪽의 설탕의 농도는 가일 때보다 나일 때가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느 쪽? B 쪽. B 쪽에서 이제 물이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저농도였던 애가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고농도로 농도가 올라갔겠죠. 농도가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B 쪽의 농도가 더 높아진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다음 마지막 7번이네요. 마지막 7번. 네. 자 이제 7번 보시면 생리식염수와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는 혹시 뭔지 아세요? 안경 쓰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 그 왜 렌즈 같은 거 닦는 그런 저기죠. 자 가나의 NaCl 농도를 그림은 적혈구와 표에서 각 용액에 일정 시간 동안 넣어뒀을 때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생리식염수는 체액과 농도가 같으며 A와 B는 각각 가와 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생리식염수에 넣을 때 이제 생리식염수는 우리 체액과 농도가 같은 애예요. 그랬더니 적혈구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양 이쁘게 그런데 A에 넣었더니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고요. B에 넣었더니 완전 쭈글쭈글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에 넣었을 때는 바깥으로부터 물이 들어왔다는 거죠. 바깥으로부터 물이 들어왔다. 그럼 밖에 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밖에 물이 많았다. 밖에 물이 많으니까 안으로 들어왔다. 다른 말로 하면 바깥이 저농도였다는 거죠. 저농도였다. 그런데 반대로 이건 뭐냐면 바깥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물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물이 고농도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이제 농도를 봤는데 가용액과 나용액 이렇게 봤는데 생리식염수가 약 0.9 정도 되고요. 생리식염수의 0.9, 그 다음에 가가 2.0, 나가 0.5예요. 아, 오케이. 자, 갑니다. 어디에 넣었을까요? 고농도에 넣은 게 가죠. 아, 그러면 B가 가 용액에 넣은 거고요. 그 결과고요. 그 다음에 A가 나에 넣은 결과죠. 이해가셨나요? 나에 넣은 결과. 자, 갑니다. B는 용액 가이다. 그렇죠. 다음 A에 넣었을 때 적혈구 내의 용액의 농도가 증가한다. 아니면 물이 들어간 거니까 적정 농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물이 들어왔으니까 저농도가 됐죠. 저농도가 됐어요. 다음 생리식염수에 넣은 적혈구에서는 세포막을 통해 물이 이동하지 않는다. 아니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평형관계예요. 평형관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에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이크가 꺼지는 바람에 제가 사용할 수 없는 영상이 돼버린 문제풀이 영상이에요. 마이크 앞으로는 뭐 잘 저기 할게요. 네,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거 말고도 수업 시간에 이게 워낙에 되게 짧았어요. 문제풀이가. 왜냐면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조금 뭐랄까 질문이 있는데 안 했다 이러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제일 어렵다 그리고 꼭 이건 알아야겠다라는 영상을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영상을 찍은 거니까요. 요거 잘 봐주시고요. 그러고도 이제 모자라는 게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개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